안녕하세요.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시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기운도 쭉 빠진 경험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저도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는데 대부분이 잠이 안 와요. 자다가 자꾸 깨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이런 호소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건가 봐요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굴광동에 사시는 76세 박정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 잃고 혼자 사신 지 12년 되셨는데 처음에는 정막함 때문에 힘드시다가 나중에는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눈은 감고 누워 계시는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몸은 괜히 뒤척이게 되고 결국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해 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일상이었대요. 낮에는 멍하고 기억이 흐려져서 손주 이름도 입에서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에 떨기도 하셨고요.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이대로 매일 잠 못 이루며 몸도 기억도 다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잠들기 전 단 3분의 습관만 바꾸셨는데 3시간 자도 6시간 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심지어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됐고요. 불면은 노화의 일부라며 당연시해왔던 수많은 증상들이 단 하나의 루틴으로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새 숙면을 취하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이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선생님, 밤에 머리만 베게 되면 그냥 잠이 와요. 거짓말 같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서 수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인데 수면제를 계속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지속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방법보다는 약물 처방을 먼저 고려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잠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 못 자는 게 뭐 대수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우선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리 몸이 밤에 회복되고 재생되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요.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큰 영향을 줘요. 제가 만난 73세 김순옥 어르신은 잠을 못 자서 낮에 멍하니 있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셔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겨서 밤늦게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지고 이게 또 비만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잘 주무시면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일상 속 숨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해요. 너무 늦게 드시거나 과식하시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좋고, 양도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세요. 실내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고,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또한 소음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줘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방음에 신경 쓰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침실 조명도 중요한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불을 끄시고 은은한 조명만 사용하세요. 우리 뇌가 어둠을 감지해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낮잠이에요.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잠자는 일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마세요. TV 보거나 책 읽는 건 다른 곳에서 하시고,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요. 카페인 섭취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우리 몸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3분 루틴이 가져오는 놀라운 건강 효능들입니다. 첫 번째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촉진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하는 간단한 루틴이 뇌를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바로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시던 분이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점점 약을 줄여서 결국 완전히 끊으신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하지만요. 두 번째는 심박수 안정과 자율신경 회복 효과예요. 호흡 조절과 이완 동작은 하루 종일 긴장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켜서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해줘요.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루틴을 통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박수 변이도 검사를 해보면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된 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억력 개선과 뇌 기능 회복이에요. 숙면은 뇌의 정리 시간이거든요. 잠을 잘 자야 뇌가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시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후에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른다, 어제 한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만난 78세 최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하셨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진 후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네 번째는 혈압과 혈당 조절 효과예요. 깊은 수면을 취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특히 밤에 혈압이 오르던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밤 시간 혈압이 낮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과 혈압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면 몸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고,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우울감과 불안 감소 효과예요. 잠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밤에 외로움이나 걱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루틴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안을 회복시켜서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전신 면역력 향상이에요. 숙면이 지속되면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이 되살아나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감기나 염증, 만성질환에도 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자기 10분 전에 TV와 핸드폰을 끄는 거예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3분 루틴을 하기 전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는 모든 기기를 끄고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TV 보시면서 잠드시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두 번째는 3분 호흡 루틴을 실천하는 거예요. 1분은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세요. 1분은 어깨, 목, 얼굴, 근육에 힘을 줬다가 빼면서 전신을 이완시키고요. 마지막 1분은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이 3분만으로 몸과 마음이 잠 준비 상태로 전환돼요. 세 번째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몸에 달라붙는 옷 대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발끝부터 무릎, 허리까지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1분에서 2분만 해도 몸이 빠르게 이완돼요. 네 번째는 마음 내려놓기 위해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두시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짧게 적어 보세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정리되면 불면의 원인이 되는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다섯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조명을 낮추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은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낮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줘요. 단, 물은 너무 많이 마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으니까 정말 한 모금 정도만 드세요. 여섯 번째로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하러 수면 구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노년기에도 깊고 질 좋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수면제는 일시적 도움은 되지만 장기 복용하시면 의존성과 부작용이 따라와요. 반면에 3분 루틴은 자연적인 수면, 유도를 통해서 몸이 스스로 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로, TV를 보며 자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는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진짜 편안한 잠은 조용함과 어둠 속에서 와요. 네 번째로, 낮잠이 부족한 잠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는데 밤에 못 잔 걸 낮잠으로 보상하시면 밤잠에 더 큰 영향을 줘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로, 운동을 밤늦게 하면 숙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취침 전 격렬한 운동은 몸의 열을 올려서 각성을 유도해요. 저녁에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명상 같은 운동이 더 적절해요. 이런 올바른 정보들을 알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3분 루틴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면은 잠들기 전 3분 루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부터 조절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이거든요. 달걀, 두부, 바나나, 호두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 저녁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와요. 제가 만난 70세 김말순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두부 한 모와 호두 몇 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나 귀리죽이에요. 우유 속 칼슘은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걸 도와주고, 귀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마음도 이완돼서 잠들기가 쉬워져요. 차가운 우유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세 번째는 카모마일이나 연잎차, 레몬밤차 같은 허브티예요. 이런 차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해주는 대표적인 음료들이에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으니까 반 컵 정도만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커피는 당연히 안 되고, 초콜릿이나 콜라,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서 신경을 각성시키고 숙면을 방해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자극적인 야식이에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튀김류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수면 중에 각성의 원인이 돼요. 세 번째는 과도한 과일 섭취예요. 밤늦게 단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깨게 만들 수 있어요. 여덟 번째로는 섭취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취침 직전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소화하느라 몸이 깨어있게 되어서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방해해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최소 2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밤 10시에 라면을 드시고 12시에 주무시려다가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셨거든요. 두 번째는 수면 보조차도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브차나 민간요법 음료도 과도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수면 도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돼요. 세 번째는 약물 복용과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약이나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음식이나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네 번째는 잠자리 환경도 함께 정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루틴을 실천하셔도 침실이 소란스럽거나 밝으면 수면 효과가 떨어져요. 불 끄기, 조용한 환경 만들기, 어두운 커튼 치기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거든요. 따뜻한 차도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아홉 번째로는 섭취 타이밍과 권장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3분 루틴은 취침 10분에서 15분 전이 적기예요. 몸과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음식은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드세요. 속을 비운 채로 주무시는 게 가장 깊은 수면을 유도해요. 따뜻한 죽이나 유제품은 소량만, 차는 30분 전에 반잔 정도가 적절해요. 세 번째는 호흡과 이완 루틴은 하루 1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3분이면 충분하고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집중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는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잠들기 루틴과 함께 아침 기상 시간도 비슷하게 유지하시면 생체 리듬이 맞춰져서 수면의 질이 비약적으로 개선돼요. 다섯 번째는 루틴 후에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과 호흡 루틴이 끝나면 바로 누우시고 그 이후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활동 없이 바로 수면으로 연결되도록 하셔야 효과가 커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박정희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76세 되신 이분도 매일 새벽까지 뒤척이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밤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단 3분,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이 들지 않아서 약을 찾고 눈물 흘리던 밤들이
이제는 다 지나간 예실이 되셨어요.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그저 옛 어른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그 보약을 매일 누리실 수 있어요. 불면, 피로, 우울, 기억력 저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 3분만 투자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끄시고 3분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